자, 앞에서는 우리가 샘플링 베이스드 인퍼런스 과정에서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어서 디투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것은 디투어가 없으니까 이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에 적용하는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LD라고 하는 것을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적용하려고 하면은 먼저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라고 하는 엘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일단은 다음과 같은 그래피컬 노테이션 있는 이 LDA 모델에 대해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 되겠지요. 그 엘보 앞에서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을 학습을 했을 때 엘보는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을 이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실제 이런 그래피컬 모델이 있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E라고 하는 E라고 하는 파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E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제 에비던스라고 하는 관측이 되는 것이 되겠죠. 관측치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타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추론의 대상이 되는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추론이 되는 대상이 되는 파라미터는 여기서는 이제 알파와 베타가 되겠습니다. 자, 알파와 베타는 초기치로 딱 주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알파와 베타가 이제 러닝이 돼 나갈 것입니다. 알파와 베타가 러닝이 돼 나가면 이 세타 확률 분포, 그러니까 문서의 각 개별 문서에 대한 도큐먼트의 확률 분포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워드에 대한 토픽 어사이먼트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추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파 베타를 추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에비던스는 예를 들면 W가 되겠고 추론 대상 패턴 알파와 베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요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표현이 되었냐 하면 이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었죠. W가 관측치가 이제 이 파트에 들어가게 되고 세타는 알파와 베타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젠슨스 이니퀄리티를 이용해 가지고 쭉쭉 전개를 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젠슨스 이니퀄리티를 쓰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로그 라이클리후드에서의 로그를 이 로그 파트가 있습니다. 이 로그 파트를 나머지 이제 마지널라이즈 해야 되는 여기서는 지금 시그마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시그마 안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 가지고서 젠슨스 이니퀄리티가 필요하게 되었죠. 여기서는 지금 시그마도 보이고 인티그랄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더한다는 의미에서는 인티그랄이나 시그마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어디서 나느냐 하면 인티그랄은 이런 인티그랄은 이제 컨티뉴어스 밸류를 뭔가 이제 쌓아 나갈 때 적분을 한다고 하죠. 이 적분을 할 때 중요하게 되겠고 이것은 디스크리트한 어떤 이터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것을 쌓아 나갈다 그 이제 뭐 서메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활용되게 되겠습니다.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을 마지널라이즈 할 때는 당연히 인티그랄을 쓰게 될 것이고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을 마지널라이즈 할 때는 시그마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그마는 이게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한다라는 H가 즉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뒤쪽으로 가시면 요 보시면 요 파트가 있습니다. 요 D세타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즉, 이 여기 있는 적분 기호는 무엇에 걸린 것이 되겠습니다. 세타라고 하는 것에 걸린 것이 되겠습니다. 즉, 세타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세타라고 하는 것과 요 Z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널라이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콜랩싱 하는 과정이 되겠죠. 이것은 샘플링 베이스드 인퍼런스 할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세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하고 그 다음 또 Z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마지널라이즈를 해야지만 W와 알파와 베타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모델 자체는 이렇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P라고 하는 것이 세타, Z, W 다 있고 기본 알파, 베타일 때 이 확률 모델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세타와 제타가 없어져야지 W,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널라이즈가 수행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요 인티그랄과 시그마 요 파트는 마지널라이즈를 위한 부분이 되겠다. 그럼 요 중간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 중간에 있는 부분은 Q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로그가 중간에 젠슨스 이니퀄리티를 이용하면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렇지 Q라는 것은 그냥 인트로듀스한 하나의 펑션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확률분포 함수라고 하는 그런 가정도 사실은 지금 현재에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Q가 0만 아니면 됩니다. Q를 이렇게 나누고 하면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트로듀스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Q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민필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라는 것을 수행하기 때문에 민필드라고 하는 가정을 깔면서 Q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가정을 넣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가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쭉쭉 진행해 나갑니다. 여기서 일로 로그가 밑으로 내려오고 요거는 로그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해가지고 옆으로 떼고 이런 거는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이 인티그랄이나 아니면은 시그마나 다 서메이션이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분리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내려온 요 파트가 사실은 여기까지 이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즉, 이 부분은 팩토라이제이션이 들어간 것입니다.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대한 팩토라이제이션 결과가 되겠습니다. 팩토라이제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간단히 말해서 인수분해가 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었냐 하면은 P 세타 바 알타 텀 곱하기 물론 P 세타 바 알파 텀이 곱하기 그 다음에 P 제트 바 세타 텀이 또 곱하기 P W 바 제트 콤마 베타 텀이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게 그렇습니까? 여기서 팩토라이제이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LDA 모델 그 자체가 되겠죠. 요것이 팩토라이즈, 이것이 요 그래피컬 모델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것이 요런 식으로 팩토라이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게 되었다. 물론 이렇게 쪼개진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몇 개씩 곱셈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단 지금은 딱히 생각하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서메이션 루프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요 개별 텀들을 더 자세히 데리베이션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팩토라이즈 해서 보면은 아래와 같이 이제 구성이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Q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가정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하면은 요게 이렇게 내려오는 건 아니고 쭉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요거 이렇게 해서 이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이 되겠죠. 한 텀 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 텀에 대해서 하나 살펴봅시다. 예, 여기서 세타와 Z라고 하는 것을 마지널라이즈 하는 형태로 이렇게 서메이션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Q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Q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 위에서는 아무런 인트로덕션 할 때는 아무런 제약 조건을 두지 않았지만 이것을 우리가 Q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확률 분포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가 어떤 형태의 확률 분포이다라고는 이제 아직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Q가 확률 분포다.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다. 근데 확률 분포 맞다. 라는 것까지 가정을 해서 보면 그러면 요 확률 분포에 맞는 이거에 리턴을 주는 기대 값을 주는 이만큼의 로그 P 세타바 알파만큼의 값을 요 확률만큼으로 주는 기대값이 되는 것입니다. expectation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제 텀이 정리가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요 위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Q라고 하는 확률 분포에 따라서 이것의 값의 분포를 값을 받는 그런 expectation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꼴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타바 알파, 로그 셋 P 세타바 알파가 값으로 되고 로그 P 제타바 Z바 세타, 로그 P의 W바 Z, 베타가 되고 요것도 로그 Q 세타, Z가 되게 되겠습니다. 해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앞에는 expectation이 2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좀 희한하게 적었습니다. H라고 적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 훨씬 더 예전에 배웠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엔트로피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의 수식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것을 H라고 보통 표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Q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확률 분포인데 이제 수식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는 딱히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라미터라고 하는 얘기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제 Q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자세히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Q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 있는 Q 펑션이 어떤 Q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하였고 Q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일까? 이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률 분포 만족시켜 줄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가정을 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Q 확률 분포를 어떻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민필드 어썸션을 적용해서 확률 분포 모양을 더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민필드 어썸션을 적용할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세타와 Z에 대해서 이 Q 확률 분포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에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처음 이론적으로 정했을 때 이 Q 확률 분포는 실제의 확률 분포의 근처에 가려고 하는 어프록시메이션 하려고 하는 그런 확률 분포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처음에 베리에이션 트랜스폼이라는 걸 할 때도 어떤 특정 커브에 근사하려고 하는 하나의 커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는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확률 분포에 근사해 나가려고 하는 베리에이셔널 확률 분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되겠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근사해 나가는 베리에이셔널 확률 분포 Q를 만들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이렇게 한목에 Q 세타, Z 바, 그다음에 감마 P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감마 P라고 하는 것은 새로이 인트로덕션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새로 인트로덕션이 된 게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맨 처음에 우리가 베리에이션을 트랜스폼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리에이션을 파라미터가 등장하게 되었죠. 베리에이션을 파라미터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파라미터를 그럼 잘 조정을 하여 요 세타 Z에 대한 Q 분포가 이 P 실제 확률 모델에서의 세타 Z 분포와 유사하게 되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과정에서 찾을 것입니다. 근데 이 Q 이게 지금 뭐 텀이 4개나 있고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있는 그대로 지금 모델링 하기는 어렵겠다. 뭐 조인트 모델이 되겠다. 이것을 좀 단순한 Q 분포로 만들어 보자. Q 분포는 어차피 우리가 마음대로 인트로덕션 한 것이니까
라고 해서 그럼 이것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민필드 어썸션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민필드 가정을 적용하여서 Q라고 하는 것이 세타 밥 감마, 즉 세타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감마라고 하는 베리에이셔널 파라미터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Q라고 하는 것은 Z바 P라고 하는 것에, 즉 P라고 하는 확률 파라미터의 베리에이셔널 파라미터에 의해서만 Z가 영향을 받겠다. 이 두 개는 또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이 가정을 깔아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요 최종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에비던스 로우어 바운드에 대해서는 익스펙테이션 하나, 둘, 세 개와 엔트로피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Q 펑션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즉 뭐였습니까? 감마와 P였습니다. 파이라고 보면 P라고 읽겠습니다. 감마와 P가 되겠습니다. 즉 감마와 P가 적용이 Q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만들 때 Q에 적용될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타라고 하는 그 변수 자체는 이 속에서는 즉 뭐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감마로 표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또 알파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여기 세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는 없어질 수 있을 것이고, 감마와 알파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Z바 세타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표현이 나중에는 되겠습니까? 예, Z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 것이고 P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 활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QZ 했을 때 요 확률 분포가 할 때 P가 적용이 되면은 이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P가 적용이 될 것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 세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될 것이니까, 예, 맞습니다. 감마라고 하는 부분이 또 들어올 수 있겠죠. 혹은 또 알파도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해서 여기선 P를 하는데 이제 적용이 됐었으니까 뭐 알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자, 해서 여기 세 번째 텀도 그렇고 마지막 텀도 그렇고 다 감마, P, 알파, 베타가 활용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비던스 로우어 바운드 엘보라고 하는 것이 이 LDA의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할 때는 네 가지 파라미터로 결국에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라고 하는 우리가 인퍼런스 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모델의 어떤 파라미터와 모델의 파라미터가 되고, 이것은 우리가 원래 모델에 포함되었고 이게 추론의 대상이 되는 녀석이 되겠고, 그 다음 이 감마와 P라고 하는 베리에이셔널 파라미터가 있겠습니다.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Q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이제 요 모델에 맞춰 가지고서 이 모델의 세타와 Z를 만들 수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는 베리에이셔널 파라미터로 어프록시메이션 할 텐데, 그 어프록시메이션의 방법이 바로 베리에이셔널 파라미터를 최적화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 로우어 바운드는 근본적으로 이 네 개의 파라미터로 만들어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Q라고 하는 요 베리에이셔널 확률 분포를 생각을 해봅시다. 요것도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뭘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 맞습니다. 그래피컬 모델로도 표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그래피컬 모델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세타라고 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세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서의 개수만큼 있겠습니다. M이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Z라고 하는 워드에 대한 토픽 어사인먼트는 모두 몇 개나 있을까요?
개별 문서마다 n개씩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되겠죠. 여전히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콜포스 스트럭처가 여기에서도 똑같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뭐 이 베리에이셔널 파라미터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델은 Z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P가 활용이 되겠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게 독립이지 않습니까? 독립이니까 요거 표현이 잘 되었고 그럼 요거만 표현하면 되고 이 둘 사이에 연결은 안 시켜줘도 되겠다. 세타가 바로 감마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열심히 이런 알파와 베타와 도큐먼트의 토픽 디스트리뷰션, 워드에 대한 토픽 어사이먼트, 관측된 워드 이렇게 연결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코잘러티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의 추론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 연결을 끄는 그런 모델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피컬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보면 설계해 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요런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옵티미제이션 요것을 재현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재현할 수 있는 요 모델의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 한다고 하는 것이니 LDA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이용한 LDA의 성능이 사실 이 가정을 하지 않는 그런 깁샘플러 모델보다 정확도 차원에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해줘야 되니까 여러 번 샘플링 해줘야 돼서 시간은 길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옵티미제이션만 이 파라미터에 대한 옵티미제이션만 똑바로 되면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겠습니다.